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적 수단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초읽기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일정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퇴진 일정을 정해달라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죠. 박근혜 퇴진 드라마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절정을 향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그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머리를 써서 지금의 어떤 난국을 돌파하고 버티기에 좀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버티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탄핵을 피하고 싶다 이거죠. 네. 탄핵을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통령 빨리 퇴진하라. 그리고 또 질서에는 뭐 퇴진 로드맵을 내놔라 한 게 요구가 벌써 뭐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이제 어제 그렇게 긴급 담화를 발표했단 말이죠. 사실 국민들 여론 이게 뭐 하루 이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그 전주에 190만 촛불이라는 게 좀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어제 담화 직전까지도 청와대하고 친박계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 탄핵 찬성하지 마라. 그 갖은 공작 같은 행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일요일 날 그 원로들 20여 명이 모여서 판을 좀 깔아줬죠. 4월 퇴진 일정을 제시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좀 뭔가 발판 삼아서 그 이튿날 친박 중진들이 뭔가 또 그걸 수용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모습을 취하고 그 이튿날 대통령이 담화로 비슷한 내용을 밝힌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이 12월 2일 날 야당이 다 이제 그 일정을 잡고서 몰아가니까 바로 사흘 코앞에 개헌이라고 용어를 표현 안 했지만 네.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또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 사실 개헌이라는 그 여야에 두루 걸친 그 희망, 개헌을 희망하는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이 아주 하여튼 개헌이라는 그 민감한 칩을 심은 폭탄을 지금 국회에 던진 거죠, 어제. 예. 3차 담화의 내용 중에 특히 이제 그 국회에다가 제안을 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친했던 신문사 보도 태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요즘 별로 친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조선일보는 뭐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도를 했고 사설에 임기 단축 제안이 이게 결과적으로 실현이 돼야 용단이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중앙일보는 국회에다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떠넘긴 대통령이다 이렇게 떠넘겼다.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제목 처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설로 탄핵을 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네. 퇴진이다. 지금 많이 나갔네요. 그렇죠. 뭐 다른 꼼수를 피우지 말라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제안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별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 IQ는 높다. 그래서 어제 그 담화를 보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머리를 썼다. 이런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담화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저는 그 정치적인 제안 부분은 비박을 겨냥한 비박, 대비박 담화다. 대국민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비박 성향의 이제 의원들이 눈치를 좀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간 좀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뭐 이게 정리되는 데는 하루 이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야당 의원들만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되지 않고 비박 의원들 40명 정도가 네. 찬성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대로 일단 비박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고
2일 날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했던 일정 자체가 일단 일주일 뒤로 일단 연기된 모양새죠.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정치공학적인 싸움 뭐 이런데 좀 상당히 좀 고단한 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박들이 지금 9일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던졌으니까 정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일정 이제 연기를 요청을 하고 야당에서도 이걸 지금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죠. 비박 쪽에서 일주일 뒤에 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 야당으로서 뭐 알겠다 이렇게 뭐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하듯이 이 탄핵 주도권, 전국 주도권은 지금 비박계가 쥐고 계속 있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영광이 비박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결국 뭐 9일로 가는 겁니다. 탄핵은 현재로서. 네. 결국 이제 비박계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 직후에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다 이렇게 상당히 의미를 뒀어요. 어찌 보면 친박들과도 함께 뜻을 이제 비슷하게 갖고 가는 이제 모양새인데 항복 선언이다라는 평가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네.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항복 선언을 실제로 한다면 검찰 수사를 받아야죠. 검찰 수사를 외면하고 뭐 국회에서 일정을 마련해주면 내가 하야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아직도 그 왕상 위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항복선언이라고 우리 간주하고 빨리 여야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뭐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고요. 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 말에 대한 1차 평가를 사실은 현장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이 합니다. 네. 제가 어제 현장 정치부 기자들의 반응을 좀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장 나쁘다. 뭐 심지어 뭐 말하는 게 너무 얄밉다. 이런 표현들을 뭐 소속 언론사 관계없이 기자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심지어 뭐 박쥐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친박에 붙었다, 비박에 붙었다.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박근혜 사태, 이번 사태의 해법이 도대체 뭐냐?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자기 정치적인 역할만 부각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하고 이제 회담도 하고 국회의장 주제에 아마 또 어떤 회의 같은 걸 하게 될 텐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지도부,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요. 네. 해외까지 지도부에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교집합을 찾아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주류들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의 질서에 있는 퇴진도 원하고 동시에 개헌도 원하고 또 친박 주류 지도부 쪽에서 원하는 건 어떻게든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좀 피하고 싶고 동시에 어떤 좀 계획된 시간을 좀 벌고 싶은 의도가 네. 있거든요. 그 이제 교집합이 바로 이제 그 원로들이 깔아준 그 4월 박근혜 퇴진, 그래서 6월 대선 뭐 2일 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 입장을 정했어요. 4월 퇴진, 6월 대선 이 스케줄을 준거로 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 협상 어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카드를 던졌고 비주류도 그건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일단은 그걸 가지고 9일까지는 협상을 해보자. 안 되면 뭐 9일날 탄핵은 한다. 이렇게 지금 교집합을 형성해서 이제 일단은 일정 부분 오늘 내일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비박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일정을 마련하면 좀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걷어찰 수는 없고 좀 눈치를 보면서 며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탈당을 한 이제 김용태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지사 또 아직 탈당은 안 했지만 당내에 있으면서도 비박 중에서도 아주 강경 주장을 펴고 있는 뭐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냥 탄핵에 곧바로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경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 비박 4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말을 아끼면서 지금 좀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한 일주일 정도 탄핵 시간을 늦추는 정도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밤까지 이제 한 4시간 반 정도 새누리당에 의총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가 이제 발언대에 섰고 그 중에 숫자로 보면 한 7대3 정도로 친박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은 거죠. 네. 결국 이제 어제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고 우리 그럼 매일 의총해가지고 당분간 해서 우리 중지를 모아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주목할 게 그 당에 남아있는 비박의 두 축이라는 게 이제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두 의원인데 의외로 유승민 의원은 어제 좀 강하게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요. 대통령이 그 본인의 퇴진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게 보일 거고 따라서 결국 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협상은 해보되 탄핵은 뭐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가장 먼저 나서서 야당보다도 먼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어제는 기자들이 물어도 이따 얘기하겠다. 그리고 또 그 의총 뒤에도 좀 기자들 안 보이는 곳을 피해서 갔고 언급을 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가까운 분들 또 이렇게 몇 분께 이야기를 어제 좀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전 대표의 고민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자기 퇴진에 대한 걸 이제 그래도 밝히면서 국회에다 논의 좀 해보십시오 했는데 그거를 단번에 걷어찰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시간을 뭐 하루 이틀 가지고 그걸 협상을 여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최소한 1, 2주라도 시간을 가지고 협상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걸 걷어찰 때 그나마 그래도 이제 붙어있는 보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그 고민이 상당히 깊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도 뭐 김무성 전 대표가 그 공개 발언하지 않고 그냥 비상시국위원회 그 비주류 모임에 그냥 보통 전권을 넘겼다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 고민이 결합이 돼서 현재 지금 그 비주류의 그 약간 애매한 협상은 하되 탄핵은 9일날 한다. 이걸 가지고 계속 가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4월 퇴진이에요. 4월에 퇴진을 하고 그 전에 뭐 총리를 선출하고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정권을 이행하는 토대를 만든 다음에 4월을 퇴진한다. 그게 이제 정치사회 원로들이 제시한 것이기도 했고, 근데 이걸 야당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3차 대국민 담화 중에 앞부분 얘기를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그냥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1998년에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제 이 얘기는 물론 그 마지막 남은 4%를 포함해서 이제 본래 친박 성향 지지자들한테 나는 절대로 사적으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좀 나가서 논쟁에서 싸워서 날 좀 지켜달라. 이제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독대해서 돈 내라고 협박을 하고 국민연금에 압력 넣어서 재벌로 해서 합병 도와주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학부모 학부형 회사 학부형 회사에 납품을 압력을 놓고 뭐 광고를 몰아달라고 하고 공기업체 인사에 개입하고 이건 천하의 파렴치한 범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그 천정배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저는 탄핵이 필요한 것은 우선 직무정리를 빨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빨리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졸속 폭정 매우 또 퇴행적인 여러 국정운영을 못하도록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폭주 기관차를 당장 멈춰야 하는 네. 것이 탄핵인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뻗대면서 어떤 정치적인 제안으로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해 보려는 이 꼼수 이런 것들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서 탄핵이 불가피하구나 이렇게 여론의 흐름이 거대하게 이미 변해온 거죠. 따라서 내년 4월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개월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사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한 두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아직도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느꼈을 거예요. 정말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 담화, 2차 담화에서 기자들이 뭐 질문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했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기자들이 가서 질문도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했던 점, 그 정도 두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어제 좀 영향가가 없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죠. 그래서 오늘 야 3당 대표들이 회동을 했는데 결국 그 퇴진 일정에 대한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결국은 탄핵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각계 원로하고 언론사의 사주들 이런 분들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나눈 대화 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분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지금 약간씩 이제 흘러나와서 뉴스로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요. 3차 대국민 담화도 이제 그런 사고방식의 연장인 거죠. 결국 그 노회찬 의원이 아주 일찌감치 예언했듯이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네. 이라는 그 진단이 매우 불행하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을 하는 그날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했습니다. 박영수, 조승식 전 검사장이죠. 이분들 이제 강력통이고요. 깡패를 잡는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죄의식 없는 확신범 잡는데 아주 이제 적임자일 것 같은데, 12월 2일이죠. 금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명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고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금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제 한꺼번에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남은 거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이제 돈을 삥 뜯기고 또 추가로 삥 뜯겼던 그런 그 삼성, 롯데 이런 데에 대한 부분 이제 좀 더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뇌물죄까지 가능한지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 걸 봐야 될 거고, 온 국민이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세월호 7시간 그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특검이 좀 강제적인 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밝혀내야겠죠.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검찰 수사 안 받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 특검은 최대한 그러면 거기서는 협조를 해서 수사를 받아야겠죠. 얼마나 또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정조사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기관보고가 시작이 됐고요. 또 12월 5일에 청와대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12월 6일 날 1차 청문회를 하고요. 네. 12월 7일 날 2차 청문회, 또 그 이후에 3차, 4차, 5차 쪽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아무래도 이제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텔레비전은 우리 신문하고 또 달리 매우 감성적인 매체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씨나 뭐 차은택 씨, 뭐 안종범 이런 분들이 직접 뭐라고 하는지 표정을 보거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떠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뭐 실제로 박근혜 그게 대통령이 진실이죠. 지시를 네. 하기도 했지만 네.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굳힐지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감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이제 이게 다음 주에 9일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보이면 이제 그게 헌법 재판관들이 심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죠.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생생한 증언들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또 대통령 퇴진 요구가 더 거세질 이제 가능성도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저는 발 뻗고 잘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아마 연기가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촛불을 드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정치 24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